알다시피 그는 아직 17세입니다. 그는 2주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에 세계 주니어 실내 기록을 깼습니다. 그는 무패입니다. 17세의 한 고등학생이 올림픽 챔피언이자 세계 챔피언을 단 0.01초 차이로 꺾었습니다. 오슬로에서 결승선을 향해 몸을 던진 그는 자신이 졌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전광판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 경기 전 챔피언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 10대 선수를 종목의 미래라고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오히려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왜 전 세계가 갑자기 쿠퍼 러트켄하우스에 주목하게 됐는지 이해하려면 그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7세의 세계 최고의 800m 선수를 꺾은 것은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의 가장 최근 장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텍사스주 저스틴에서 시작됩니다. 댈러스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세계 챔피언을 배출하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스포츠를 하고 형제 자매를 따라잡으려 애쓰며 어린 시절을 보내는 평범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쿠퍼에게는 바로 그 마지막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2명의 형과 함께 자랐고 가족 안에서는 모든 것이 경쟁이 되곤 했습니다. 스포츠든 게임이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랬습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 레슬링을 포함해 5가지 종목을 했고 댈러스 카우보이스 경기 영상을 수없이 분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텍사스 밖에서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시절부터 그는 경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운동 DNA는 가족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조지는 대학 선수로 활동했고 이후 학군 체육국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트리샤는 노스웨스트 고등학교 교장을 맡았습니다. 올림픽 챔피언들과 경쟁하는 이 10대 선수는 여전히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교 복도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은 그를 만들었습니다. 매일이 자신을 증명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교회 농구 리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당시 쿠퍼는 어린아이였고 형 중 한 명은 4살이나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라면 둘을 따로 떼어 놓았겠지만 트리샤는 오히려 쿠퍼를 형들과 함께 코트에 내보냈습니다. 그는 충분히 경쟁했고 때로는 형들보다 더 잘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고방식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쿠퍼는 아직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무대에서도 당당히 어울리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작은 일화 하나가 이후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중학교 때 육상을 시작한 그는 수많은 경주에서 우승했지만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저 경쟁하는 것이 즐거웠을 뿐입니다. 트랙에 설 때마다 이기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생각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8학년이 되자 그는 이미 800m를 1분 53초대와 1분 54초대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14세의 나이에 평생 운동을 해도 많은 성인 선수들이 달성하지 못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브룩스 PR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했고 나이키 아웃도어 내셔널스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육상계는 그의 존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스타 선수와 세계 정상급 프로 선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소년 무대와 다이아몬드 리그 사이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빠른 유망주는 매년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그 벽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쿠퍼 러트켄하우스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계속 우승했습니다. 신입생 때 텍사스 5A주 챔피언이 되었고 다음 해에는 6A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무패 행진이었습니다. 매 시즌 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 이겨야 할 선수들은 텍사스 주 대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슬로, 스톡홀름, 유진, 그리고 세계 주요 선수권 대회에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보유했고 국제 무대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텍사스 타이틀은 그가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훗날 크리스 카포트라는 코치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카포트는 러트켄하우스가 압도적인 고교 선수에서 진정한 프로 무대의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5년에도 쿠퍼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숙제를 했지만 동시에 세계 정상급 경쟁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포트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스퍼트였습니다. 수년 동안 쿠퍼는 결승선까지 200m가 남았을 때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자신만의 타이밍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순간이 공격 신호였습니다. 카포트는 수없이 많은 훈련과 레이스를 통해 그것을 반복적으로 강화했고 결국 그 움직임은 자동 반응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2025년 8월 3일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미국 육상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당시 쿠퍼 러트켄하우스의 나이는 고작 16세였습니다. 800m 결승선에는 프로 선수들, 올림피언들, 전 세계 챔피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쿠퍼가 달리기를 시작한 기간보다 더 긴 선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m를 남긴 시점에서 그는 7위였습니다. 그때 신호가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수들 사이를 가르며 한 명씩 추월했습니다.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그는 7위에서 2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엄청난 막판 스퍼트였습니다. 기록은 1분 42초 27, 18세 이하 세계 기록을 무려 1초 이상 단축했습니다. 그는 조시 호이, 브라이스 호펠, 브랜던 밀러 같은 선수들을 제쳤고 도너번 브레이저에게만 뒤졌습니다. 헤이워드 필드는 열광했습니다. 중장거리 코치 스티브 매그니스는 즉시 이것이 자신이 본 가장 인상적인 경기력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한 미국 역사상 최연소 선수는 여전히 학교 과제를 해야 하는 16세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육상계는 단순히 주목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도쿄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중요해집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은 승리를 좋아하지만 교훈에는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러트켄하우스는 기대와 숙제를 함께 안고 세계 육상 선수권이 열린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 무대에 출전한 미국 역사상 최연소 선수였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선수권 800m는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어떤 경기와도 달랐습니다. 전술적이고 거칠고 냉정했습니다. 베테랑들은 위치 선정 방법을 알고 있었고 레이스 흐름을 통제할 줄 알았습니다. 위험한 막판 스퍼터들이 공간을 찾지 못하도록 가두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러트켄하우스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였겠지만 16세 신인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교훈이었습니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스피드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는 경험과 인내, 전술적 판단력, 그리고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삶을 승리 속에서 보낸 이 10대가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더 강해질 수 있느냐였습니다. 답은 6개월 뒤에 나왔습니다. 2026년 3월. 많은 친구들이 봄방학 동안 늦잠을 자고 게임을 하며 쉬고 있을 때 러트켄하우스는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이 열리는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중거리 선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날 무렵에는 역사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승했습니다. 1분 44초이라는 기록으로 그는 육상 역사상 최연소 개인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800m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선수 중에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육상 전체 역사에서 가장 어린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학교 행사와 졸업 무도회 이야기를 여전히 듣고 있는 텍사스 저스틴의 소녀는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슬로 대회 3일 전 그는 스톡홀름에서 다이아몬드 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또 한 번의 우승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록도 세웠습니다. 1분 42초 70의 기록으로 그는 2010년 시리즈 출범 이후 역대 최연소 다이아몬드 리그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유지되던 기록이 단 한 경기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슬로가 찾아왔습니다. 상대는 에마뉘엘 와뇨니였습니다. 오슬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와뇨니가 어떤 선수인지 알아야 합니다. 당시 21세였던 케냐 선수는 이미 종목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파리올림픽 챔피언, 도쿄 세계선수권 챔피언, 모든 800m 선수들이 쫓아야 할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는 오슬로를 준비하기 위해 스톡홀름 대회까지 건너뛰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전 그는 러트켄하우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퍼는 훌륭하고 정말 강해 보입니다. 분명 이 종목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발도 아니었고 무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이었습니다. 현역 최강자가 새로운 도전자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2026년 6월 10일 오슬로 비슬렛 스타디움, 중거리 육상의 성지 중 하나이자 수많은 세계 기록이 탄생한 경기장이었습니다. 레이스는 시작부터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완윤이는 챔피언답게 경기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러트켄하우스는 가까이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레이스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200m 남음. 신호가 울렸습니다. 러트켄하우스가 가속했습니다. 그는 선두로 올라서며 마지막 직선 구간에 들어갈 때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윤이도 방역했습니다. 한 걸음씩 차이를 좁혔습니다. 간격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승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선수는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러트켄하우스는 몸을 던졌습니다. 자신이 졌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전광판이 켜졌습니다. 1분 42초 08 쿠퍼 러트켄하우스, 1분 42 초 09 에만위엘 완윤이. 단 0.01초 차이. 두 선수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작은 격차였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10대 선수가 올림픽 챔피언이자 세계 챔피언을 꺾은 순간이었습니다. 프로 무대 6경기 6승, 세계 실내 선수권 챔피언, 역대 최연소 다이아몬드 리그 우승자, 2026 시즌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빠른 800m 선수. 그리고 어쩌면 가장 인상적인 사실은 상대가 완벽하게 준비했고 자신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겼다는 점입니다. 완윤이는 쿠퍼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대비해 특별히 훈련했습니다. 그런데도 쿠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완윤이의 경기 전 발언은 더욱 흥미롭게 들립니다. 이 종목의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오슬로 대회 후 기자들은 러트켄하우스에게 목표를 물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그는 라이벌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기록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선수권 대회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직 홈커밍 행사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졸업 무도회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800m 선수들을 불편하게 만들 만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저도 모르겠어요. 미디어 훈련을 받은 답변도 아니었고 겸손한 척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아직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기록은 1분 40초 91입니다. 데이비드 루디샤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세운 걸작 같은 기록입니다. 14년 동안 누구도 깨지 못했습니다. 현대 육상의 수많은 전설들이 사실상 넘을 수 없는 기록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쿠퍼 러트켄하우스는 이미 1분 42초 08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17세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자신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LA 2028 올림픽은 이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홈 올림픽입니다. 육상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이 지켜볼 800m 결승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러트켄하우스의 나이는 19세입니다. 프로 경력으로 보면 아직 초반입니다. 16세에서 17세까지의 성장만 봐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자신도 말했습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모른다고. 어쩌면 바로 그것이 그를 가장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모든 러너들은 챔피언들을 꺾고 연령별 기록을 부수고 세계 무대를 정복했음에도 아직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믿는 한 1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800m 세계 전체에게 그것은 매우 불편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LA 2028점 19세의 쿠퍼 러트켄하우스, 미국 안방에서 열리는 올림픽 800m 결승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차지할까요? 그리고 데이비드 루디샤의 1분 40초 91 세계 기록까지 깨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800m 선수가 될까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쿠퍼 러트켄하우스 본인조차도 말입니다.